여기는 서울의 한 식당. 한국 남성과 중국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내 중국에서 온 남성은 새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라 버리는데요. 대체 두 남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배우 지망생 미사키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일본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상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TV 속 한국 사람들은 모두 키가 작고 피부빛이 칙칙해 보였어요. 얼굴도 좀 꾀죄죄한 느낌이랄까요? 그때 그 TV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지만, 그때 제가 본 한국 영상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아버지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결같이 말씀하셨죠. 한국은 원래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일본의 지배를 받은 덕분에 그나마 지금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은 저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TV에 비친 그들은 대부분 머리가 헝클어진 채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여자들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얼굴이 가면 같기도 했고요. 언제나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모습만 기억에 남았어요. 하지만 일본 연예인들은 달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화려하고 멋졌어요. 여자 연예인들은 환한 미소로, 남자 연예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곤 했죠. 화면 속 일본인들은 언제나 품이 있고 세련돼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중에서는 당연히 일본 연예인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꿈도 연예인이 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레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과거 이야기도 한몫했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그 덕분에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말씀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이후에 제가 겪을 일 때문에 세상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 늘 자신감이 넘쳤죠. 남자아이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즐겁게 여겼고요. 하지만 학창시절 주변의 또래 남학생들에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애들과 사귀고 싶진 않았거든요. 언젠가 제가 배우가 되면 멋진 연예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와 결혼하는 게 제 작은 소망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쿄로 향했어요. 도쿄로 가면 잘생긴 남자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외모만으로는 도저히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25이 되도록 슬럼프의 연속이었어요. 주인공은 고사하고 단역조차 따기 어려웠죠. 열정은 식어가고 현실의 벽은 높아만 갔어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싶어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설 때면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는 역시 배우가 천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류 열풍이 거세지자 한국 진출은 일본 배우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어요. 실제로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행을 택한 배우 지망생들도 몇몇 있었죠. 오디션 소식에 밤새 달려가고 한국어 학원을 전전하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국이라면 미쳐버리는 걸까 싶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적인 연출이 드라마에 푹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에 저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는 거 있죠. 일본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힘든 감정이었죠.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접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라서 내 매력을 찾지 못한 거 아닐까? 한국 정도면 내 재능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하자마자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일본의 앞날이 창창한데 굳이 한국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강하셨죠. 너 한국 가봤어? 거기는 후진국이야 후진국. 거기서 뭘 배운다고 그러는데 네가 배울 건 하나도 없어. 일본이 훨씬 낫지. 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편견 없이 바라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실 일본과 한국의 문화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데 말이죠.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근거를 들어 차분히 말씀드렸죠. 아버지, 지금은 옛날과 달라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한국 작품이 수상하고 있죠. 배우로서 한국에서 경험을 쌓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완강한 인상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더 떠올렸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한국행이 훨씬 유리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연예계에선 여전히 배우 개런티가 높대요. 출연료를 비교해봤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10배는 더 주더라고요. 그제야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경제적 논리에는 아무래도 약하신 것 같았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아버지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머릿속에 그려뒀던 인상이랑은 완전 달랐어요. 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크게 감탄하면서 공항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입국할 때 절차를 밟아보니까 일이 막 질서정연하고 톡톡 진행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본에서 봤던 것처럼 공항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다 사람이 해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일본한테 지배를 받아서 근대화됐다는 말이었죠. 근데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니까 그런 말은 싹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이미 기술이랑 효율성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세대 분들이 갖고 계신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한 건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공항철도에 올라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의 풍경을 둘러봤어요. 서울에 가는 길에 펼쳐질 장면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일본에서는 기차나 지하철을 타면 지상을 다니는 구간이 많아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을 가는 동안 도시 쪽은 거의 지하에서만 달리는 거 있죠. 처음에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에 놓여진 2층 다리가 나오고 정겨운 시골 마을 풍경이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빌딩 숲이 보일 거라고 예상했던 서울 시내에 들어오니까 지하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창밖을 볼 수 없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의 지하철이 훨씬 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상으로 횡단하는 기찻길이 많거든요. 고가철도를 만들어서 그 위로 다니기도 하고 건널목 옆에 집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기도 하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기찻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시끄럽고 집이 울리니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찻길 가까이에 붙어 있을수록 살기에 안 좋은 거죠. 게다가 건널목이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해서 불편하죠. 차가 막히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보기에만 감성 있어 보여서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예요. 반면에 한국처럼 기차가 지하로 다니게 만들면 시끄러운 소음이나 먼지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위험한 건널목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연기 학원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오디션 소식도 듣고 연기 연습도 하려면 학원에 다녀야겠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평이 괜찮은 학원을 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그 학원에 가서 처음 마주친 한국 배우 지망생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비주얼이 완전 남다르더라고요. 같은 지망생으로 만난 용준이랑 혜진이는 특히 눈에 띄게 멋있었죠. 사실 저도 일본에서는 꽤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외모 면에서는 자신 있었는데 그런 제가 봐도 용준이랑 혜진이는 확실히 남달랐어요. 걔네들 앞에 서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특히 혜진이 옆에 서면 제 외모가 초라해진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완벽한 데다가 이목구비는 또 얼마나 또렷한지. 쟨 여배우가 아니라 여신이 따로 없었죠. 왠지 비주얼 면에서 경쟁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용준이랑 연기 연습하는데 용준이 옆에 다가서는 순간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전 그 냄새를 맡고 남자한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죠. 냄새만 좋은 게 아니라 외모도 완전 훈훈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가까이 가기도 힘든 거 있죠. 사실 한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남자가 동양에서는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준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제 편견이 사라졌죠. 근데 학원에서 만난 배우 지망생 중에 중국에서 온 왕장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얘랑은 연기를 하다 보면 좀 힘들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를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땀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는 도무지 참기가 힘들었죠. 특히 서로 밀착해서 연기를 할 때면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연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봤을 때 왕장이는 위생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늘 떡져 있고 얼굴은 기름때로 번들거리고 어쩌다 씻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죠. 사실 세수나 목욕 같은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특히 배우라는 직업은 남들 앞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결은 정말 필수죠. 근데 한국에서 만난 중국인 지망생들은 대부분 그 점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한 느낌이랄까. 냄새 얘기를 또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된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학원에서 중국인들이랑 연습할 때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학원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한국인이랑 중국인의 차이가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에는 용준이랑 혜진이, 그리고 왕장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용준이가 갑자기 부대찌개가 먹고 싶다면서 가까운 식당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음식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죠. 부대찌개라니, 부대 안에 찌개를 끓이는 건가 궁금했지만 일단 따라 나섰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대찌개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냄새부터가 정말 구수하더라고요. 한 숟갈 떠서 맛을 봤는데 진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고 깊은 감칠맛이 혀를 자극하는 거예요. 건더기로는 쫄깃쫄깃한 면발이랑 햄, 소시지, 김치 등이 듬뿍 들어있었는데 씹는 맛이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짭조름한 햄이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뒤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국물도 얼큰하고 건더기도 푸짐한데 모두 한상의 조화를 이루는 맛이랄까요? 부대찌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답니다. 그렇게 푸짐한 한 끼를 먹은 저희는 이제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죠. 근데 식사를 하고 계산하려던 찰나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변했어요. 용준이랑 왕장이 사이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둘 다 계산기를 쓰지 않고 개인당 내야 될 금액을 암산을 했는데 자기가 낼 금액이 다르다면서 시비를 걸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결국 계산대 앞에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랑 혜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결국 점원분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용준이 계산이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장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분명 잘못 계산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우기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용준이가 진짜 황당하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 알겠어. 내가 너 목까지 낼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용준이 혼자서 왕장이 목까지 밥값을 내고 가게를 나왔죠. 분위기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왕장이는 저희를 슬슬 피하더니 나중에는 학원에도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 왕장이 같은 인간을 여러 번 봤거든요. 중국인들은 목소리만 높이면 상대방이 기가 죽어서 다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틀렸다는 걸 알아도 절대 인정 안 하고 우기기만 하죠. 특히나 체면을 엄청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걸 제일 싫어한달까요? 자기가 한 말이 명백히 틀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 정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학원에서 용준이랑 혜진이랑 친해지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둘 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매일 학원 수업이 끝나고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하곤 했죠. 저도 그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했어요. 용준이랑 혜진이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면서 연기를 지도해줬거든요. 대본 리딩부터 감정 표현, 발성, 발음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더라고요. 처음엔 낯설어서 잘 안 됐던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느는 게 보이는 거 있죠? 연기를 하다가 막히면 용준이 혜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죠. 그럼 걔네가 자기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줬어요. 제가 연기를 잘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못했을 땐 따끔하게 충고도 해줬죠. 덕분에 부족했던 점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받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면서 한국에서의 오디션도 점점 늘려갔어요. 처음엔 작은 배역들 위주로 봤는데 나중엔 좀 더 비중 있는 역할에도 도전해봤죠. 오디션장에서 만난 감독님들이 일본인 배우라는 걸 신기해하면서도 연기력은 인정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물론 합격 소식을 들을 때도 있었고 또 탈락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조금씩 포트폴리오가 쌓여가는 걸 느꼈어요. 이 모든 게 용준이랑 혜진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일본에만 있었더라면 이런 성장은 어려웠을 거예요. 한국처럼 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시스템도 드물 뿐더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배우들의 연기 실력이 한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자극받기가 힘들죠. 어느 날 연기 학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기생수를 한국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화한다는 거예요. 평소 기생수의 팬이었던 저로선 가슴 설레는 뉴스였죠. 그런데 일본 커뮤니티를 찾아보니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가득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기생수 실사판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데스노트 실사판처럼 성공적인 리메이크로 평가받았었죠. 그래서 일본 팬들 사이에선 한국 드라마가 일본 영화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지켜본 배우들의 실력은 이미 일본을 능가한 수준이었어요. 비주얼은 물론이고 연기력 자체가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론 기생수 더 그레이가 일본 실사판보다 훨씬 뛰어날 거란 확신이 있었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하면서 그 퀄리티에 깊은 감명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에도 대박이 날 것만 같았어요. 일본 작품들과 비교해봐도 연출과 연기 면에서 한국 콘텐츠가 앞서는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기생수 더 그레이 소식을 전해줬더니 대부분 한국 드라마 따위가 어떻게 일본 영화를 이길 수 있겠어 라면서 코웃음 치더라고요. 심지어 네가 한국 콘텐츠에 환장했나 보네 라는 핀잔까지 들었죠. 전에 비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열린 자세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편견 가득한 시선들을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기생수 더 그레이의 성공을 확신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대가 됐달까요? 정식으로 넷플릭스에 올라오면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 인식이 바뀔 거란 믿음도 있었고요. 사실 일본에서 만든 기생수 실사와 영화보다 더 좋은 퀄리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 드라마와 영화만의 강점이 눈에 들어온 거 있죠? 스릴러부터 로맨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이 불가능한 전개는 절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각본의 완성도는 물론 섬세한 영상미와 음악 선정도 합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죠.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내는 퀄리티였달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은 차원이 달랐어요.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에너지 넘치는 열연까지 톱스타는 물론 신인급 배우들의 스킬까지 완벽해 보였죠. 기생수 더 그레이가 마침내 공개되었고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대박이 났죠. 한국에서 기생수를 만든다는 소식에 무시하던 친구들도 너무 재밌었다는 칭찬을 하더라고요. 특히 기생수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에 대해 놀라워했죠.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인 움직임이 CG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들을 했어요. 기생수의 목이 연체동물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는 장면이 충격적이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상력과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건지 저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비결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바로 상모 돌리기였어요. 드라마 제작진이 한국 전통 민속놀이인 사물놀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해학적이면서도 섬뜩한 기생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상모의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됐나 봐요. 한국 고유의 문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죠. 기생수를 보면서 한국 배우들이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췄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캐릭터 해석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작품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몰입도 높은 연기가 돋보였던 건 그래서였죠. 저도 드라마를 볼수록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감히 제가 평가하건대 한국 연기파 배우들의 진가를 입증하는 작품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기생수가 저렇게나 크게 뜨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 연기를 배우기로 한 제 결정이 정말 탁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배우 지망생 생활이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저 같은 일본 출신의 배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